자, 57페이지입니다. 여태까지는 뭐면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지를 뭔가 그 얘기를 했죠. 야,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지?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3년 이상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땅은 농지법 대상이다. 근데 전답 과수원 중에서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 있다 그랬죠? 그 제일 첫 번째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두 번째,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잖아.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도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있을 때는 그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이제 있는 것은 그는 뭐 영농요건 분리농지든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받아도 되는 땅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답 과수원인데 농지법 대상이 아닌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법 대상이다. 다만 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객관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던 것이 인정이 됐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전답 과수원이만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진 땅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이거는 잊어먹지 말고 우리가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농지가 뭐라는 건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두 번째는 농업인은 누구인가예요. 이번에는 농업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혜를 주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FTA에 의해서 FTA가 뭐죠? 자유무역협정이 뭐예요? 자유무역협정이 뭐예요? 자유무역협정이 뭐예요? 자유무역협정은 다시 말하면 국가는 다른 국가인데 다시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같은 나라의 식으로 어떻게 하나 팔고 사자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규제를 하지 말고 서로 팔고 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핸드폰이나 파는 거는 좋은데 그건 우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좋은데 땅이 좁은 곳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원가가 어떤다? 비싸게 먹기 때문에 FTA를 하게끔 되면 농축산물을 생산해내는 농업인은 손해를 보는 거고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왜? 중국만 해도 14억, 미국만 해도 3억, 유럽만 해도 4억. 그러면 다 거신 20억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유무역 체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축산물도 똑같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농축산물을 농업인들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농업인에게 어떻게 한다? 그 손해를 보는 것만큼 뭘 해주자? 봐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받으려면 나를 뭘로 만들어야 돼? 농업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럼 나를 어떻게 농업인으로 만들고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었을 때 무슨 특혜를 주느냐? 오늘은 그걸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보면은 귀농과 귀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많다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보통 보면 몇 세에 정년퇴직하죠? 60세 되면 정년퇴직해요?
뭐 삼성은 40세라며. 5, 6도 그거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에서 60세 정도쯤에서 정년퇴직을 하면은 서울에서 별 일이 없다면은 제가 보면은 귀농 귀촌을 해서 농업인으로 해서 농업인으로 한 지원을 받으면서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면 서울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해. 이게 관계죠. 자, 예전에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FTA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법을 여러 개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제일 첫 번째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인데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1,000제곱미터는 몇 평이죠? 300평이죠?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00평 이상을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년생이 아니라 다년생 식물을 짓는다 그랬죠. 제가 보면은 경기도 제가 광주시에 효읍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사 갔을 때인데 그때도 서울 사람이 농지를 사면은 거기다가 감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는 것도 봤고 소나무 모종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은 어디서 살죠? 서울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와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밀짚 모자 같은 큰 거 쓰고 풀 비는 게 있죠. 그걸 탁 쓰고 와서 동네 이장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이거 한다고 막 하고 돌아다니고 이장이 지나가면 막걸리 한 잔 드십시오. 이래가면서 자기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 얼마나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왜? 그 단년생이 아니고 단년생 식물이니까. 그러니까 심어놓고 안 와도 되는데 자기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와갖고 풀을 비워주고 이장한테 막걸리 사가지고 가는 게 그게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해도 뭐야? 그 사람이 뭐야? 농업인. 두 번째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330평이라면 100평이죠. 100평의 특수 재배사를 만드는 겁니다. 버섯 재배사 또는 뭐 콩나물 재배사 뭐 이런 식으로 100평 이상의 특수 재배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대가축 이두. 대가축이라면 소 말이죠. 중가축, 염소, 양, 돼지, 소가축, 백두, 토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금. 가금은 뭐죠? 닭이죠.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이제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를 왔는데 거기가 이제 동네가 뭐냐면 동네에서 뭐를 많이 심으면 꽈리고추를 많이 심어요. 꽈리고추를 많이 심는데 그 꽈리고추를 심으면은 아침이면은 화물차가 하나씩 와요. 그럼 자기 동네에서 심는 사람이 꽈리고추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실어서 이름 적어서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가락시장 가서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얼마다 하는 걸 보내주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뭐 철수한테 팔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한 것이 1년 합쳐서 120만 원 된다 그러면 그랬나? 농업인으로 입증한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그 100평 이상의 특수 재배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네. 누가 그래?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받아주면서 농업인이 됩니다. 예. 무슨 얘기? 그러니까 내가 200평의 특수 재배사를 짓고 있으면서 농협에 가입 안 해. 농업인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조건이 농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농협에 가입이 됐을 때 농업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먼저 왜 가서 먼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답을 1000평을 샀다고. 농사를 안 지니까 뭐 했다고. 근데 답을 사놓고 얼마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조합원에 가입이 되고 이런 건 몰랐어.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 이번에 봤더니 저기에 농지를 이렇게 사셨던데 우리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입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가입하신 분은 출자금을 조금 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냈어. 30만 원인가 얼마를. 그래갖고 그 7년 만에인가 이제 팔았거든요. 팔았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 이렇게 보니까 땅을 팔으셨던데 이제 농화조합에서 자연인에 탈퇴되셨기 때문에 조합원에서 출자금 해놓은 거 이제 반환해서 가져가라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출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배당을 받았을 텐데 나는 배당 한 번도 안 했거든. 30만 원 출자해놓고 무슨 배당을 받아. 그래갖고 그 6년인가 7년 했더니 100몇십만 원이 됐더라고. 그렇죠. 근데 출자금을 내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농협에 가입이 되니까 추석 때는 이제 조합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선물도 오고 비료를 살려고 그러면 얘기하면은 깎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면 1톤 화물차 있죠. 예. 화물차가 바퀴가 앞에는 2개고 뒷바퀴는 몇 개야? 예. 4개죠.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다 차에 보면은 뒷바퀴가 2개짜리 있죠. 예. 그 2개짜리는 농업인으로 해서 면세 화물차예요. 그것도 싸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싸지, 보면. 다른 화물차가 한 1,000몇백만 원 간다면 600만 원 얼마밖에 안 가고, 그 화물차는 대구까지 있어요. 대구 있어가지고 그냥 아스팔트 아닌 밭이나 이런 데도 막 들어가서 갖고 올 때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면세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됐을 때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연락이 오고, 내가 농협이 됐을 때 농협에다 가서 이장한테 해서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농협이 돼서 내가 이런 농사를 짓는데 농협에 가서 이번에 무슨 비료를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준다든지. 지금도 보면 우리가 왜 텔레비전 나오죠. 무슨 총정쌀. 네.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신고를 하게끔 돼서 하게끔 되면은 그러한 광고를 내는 것도 보조금도 주게끔 돼 있어요. 여건이 있고 다 있어요, 보면. 농업인 신고는 주소지에 해야 되나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소를 2마리 기르고 소물을 2마리 기른다고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라. 가입하는 순간 뭐가 된다?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 자, 2번째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은 똑같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번, 2번, 3번은 같은데 아까 농지법하고 다른 것은
4번하고 5번입니다. 다른 겁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농업 경영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이것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농업법인을 만든다 그랬죠. 농업법인. 그리고 그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업법인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합법인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수립에서는 거기서는 꽈리고추를 기른다 그랬죠. 꽈리고추를 기르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조합을 설립을 하자. 그러면 그 조합을 설립을 해서 조합에 의해서 같이 팔고 같이 하고 광고도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비료도 같이 사고 출하도 하고 박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뭐야? 조합법인입니다. 이 조합법인은 조합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장님은 그 꽈리 농장은 10,000평을 갖고 있고 우리 하사장님은 1,000평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0평 갖고 있고 10,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500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7,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5명 이상이서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자 결정하는 것이 땅의 평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머릿수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명이 있는데 10,000평이 2명이고 500평이 3명이다. 500평이 3명이 이런 식으로 가자 그러면 500평 3명이 가는 데를 결정해야 돼. 5개 런칭. 5개 원칙입니다. 조합법인은. 근데 5번째 이 법에는 뭐냐면 회사법인이라 했죠. 그 우리 저기 뭐야 이사장님 나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걸 아는데 그 회사법인이 어떤 법인이 있죠? 주식회사도 있고, 또 주식회사 있고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한명이나 합자회사나 유한회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뭘 만들죠?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혼자 하시죠.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는 빚이 그 회사가 졌어도 그 지주한테까지 끝까지 넘어오지 않고 손해를 봤으면 그 회사로 손해보는 걸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내 개인 재산까지 다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안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9억을 가지고 먹고 살 거 빼놓고 1억만 가지고 어떤다? 회사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1억이 다 날렸다. 아, 그럼 내 회사 손 떼고 난 이제 그만한다. 문 닫고 그만한다 해더라도 회사가 빚을 진 것이지 개인은까지 안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명이나 합자에서는 유한회사는 어떤다? 넘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많이 만듭니다. 왜? 내가 이것을 회사를 해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모르는데 그 잘못해서 회사를 잘못해 운영하면 그 빚을 한번 빚지면 언제까지 가죠? 죽을 때까지가 손자까지 가. 빚 상속되잖아요. 보면. 물론 뭐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속 포기를 안 한다 해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돈 있는 사람들로서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지분대로 간다는 거죠. 50% 이상 결정을. 하여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법인이든지 회사법인이든지 이런 법인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조합법인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운반만 해. 운반만 해? 농업회사법인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격리만 받어.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농업인 일을 하지 않아도 농업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농업인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 농업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민 농촌산업기본법에서는 농업법인이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지법에 의한 사람도 농지법에 의한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자격을 주는데 그거 말고 요새는 내가 못 봤어요. 시골에 다녀도 못 봤어. 내가 옛날에 시골에 다녔을 때 봤던 거하고 못 보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충청도에 가면 다 담배 심었거든요. 담배 여기서 심는 거 내가 못 봐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양자면하고 그거 뽕나무 해갖고 누에 기르는 것이 있었죠. 그거 못 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몸에 점종 0.5cm 다시 말하면 누에를 기르는 사람도 조합으로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자격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해, 꽃을 기르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농업인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하는데 여기 보면 누에를 기르는 사람,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 그 다음에 원예 작물, 화해 작물을 기르는 사람도 농협 조합원으로 받아줘서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역 농협에 가입을 하든지 축협에 가입이 되든지 농협에 가입이 되든지 다 어떻게 다 보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농업인이 주는데 농협에 가입하는 거하고 축협에 가입하는 거하고는 다시 말하면 농협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조금 기르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축협에 가입을 한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가축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수가 조금씩 다른다. 중가축은 돼지, 보면 돼지가 10마리인데 여기 5마리죠. 소가축은 여기 50마리죠. 50마리인데 여기는 20마리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달려서 내 마리수에 따라서 내가 농협에 가입을 하느냐, 축협에 가입을 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가평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이제 집을 하나 지었다고 자랑하고 하면서 이제 한번 오면은 고기락도 구워서 대접합니다 해갖고 우리 수강생하고 며칠 이렇게 갔었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제 갔는데 집이 새로 깨끗하게 지었더라고. 그래서 그 마당에서 숯불을 이렇게 갈비를 구우는데 저 옆에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써 있더라고. 이렇게 봤더니 울타리가 무슨 이게 울타리 뭐야? 했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야. 아, 교수님, 제가 여기에 농사를 여기 땅에 집을 지으려고요. 저기 우리 동네 밑에 염소를 기르는 사람이어서 염소 20마리를 자기가 빌려와서 염소 길렀었습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농업인 만들어가지고요, 이 농업인이 줄 때 다 짓고요, 여기다 길렀었는데요, 그거 지금 반납하고 이제 이렇게 집 지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농업인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 염소를 20마리를 기르면서 뭐에다 가입을 한다? 농협에 어떻게 한다?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뭐. 나 이렇게 여기 염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인이 됐잖아요. 그 농업인이 됐기 때문에 농업인을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는 거를 신청해서 집을 다 지어놓고 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농업인의 주택인데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농업인의 주택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지면 이제 농업인 아니잖아. 그럼 집 도로 내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걸 뭐냐면 허가를 받을 때만 농업인의 주택이고 농업인만 확 주고 집을 짓고 나면 일반 주택이야. 허가를 받을 때 농업인에게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지. 그가 요건. 허가의 요건에 인허가의 요건이지. 지어놓고 나면 건축법상 일반 건축이야. 그 다음에 일반 건축은 누가 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주택인데 이거는 일반 주택이다, 농업인의 주택이다고 만약에 분류를 해놨다 그러면은 농업인이 아니면은 그 사지 못해. 근데 건축법에서는 일반 주택이지 저기 뭐야 그 농업인의 주택은 없어요. 그럼 농업인의 주택은 농지법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농업인의 주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하러 다닙니다. 낚시를 하러 갈 때마다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렁이 낚시점에서 지렁이를 판다는 얘기는 지렁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렁이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됩니까? 지렁이 기르면 농업인 돼야 안 돼요? 난 그때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곤충사유법에 의해서 곤충을 기르는 이런 사람들도 농업인으로 신청하면 조합에서 어떤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게 다 있어. 파리를 길러도 되고 벌을 길러도 되고 거머리를 길러도 되고 뭐를 길러도 메뚜기를 길러도 되고 귀뚜라미 길러도 되고 다 이렇게 이런 것이 곤충에 의한 사유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다시 말하면 일정 규모라는 것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이런 곤충을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구더기를 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지렁이 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우렁이 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우렁이 기르는 거 봤어요? 너네. 달팽이 기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도 나와 있지 않아도 그거를 생업의 목적으로 기른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는 조합원으로 받아줌으로써 농업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사를 할 때 조합원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심사해서 이건 이 사람은 조합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끔 되면 조합원으로 받아줌으로써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 답에다가 답이 조금 전보다 깊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파가지고 양어장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메기를 길렀다. 그러면 그것도 농업이 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와서 저걸 보고 저 사람이 저것을 생업으로 해서 한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는 조합원으로 가입만 시켜준다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죠. 수협에다 물어보고. 농협이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시민이 와서 심사해보고 저 사람 저걸로 진짜 뱀 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뱀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우리 보면은 뱀 기르는 사람은 농업인이 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뱀을 우리 경매로 나온 걸 보면 몇천 평을 울타리를 쳐놓고 뱀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뱀 기르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농업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뱀 기르는 사람이 나 이런 뱀 기르게 기르고 있는데 나 조합원으로 가입 좀 시켜달라고 심사를 해봐서 저 사람이 진짜로 다른데 부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으로 뱀을 기르는 것이 확인되고 저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면 때 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받아준다 하면은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건 여기는 중요한 것을 이런 것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조건인 경우에 조합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있는데도 자기 조합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땐 농업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격이 있을 때, 자기가 원했을 때 된다, 이런 얘기. 자, 아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고 있었죠. 우리 저기 하 사장님이 농업인이 되려고 농지를 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89일까지 지었는데 90일째에 우리 사장님 저기 뭐야 우리 그 어머니 상 때문에 농사를 못 지고 우리 상에 왔다 갔거든. 89일밖에 못 졌어. 그럼 농업인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가 그래? 90일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당장하고 농사 90일이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89일밖에 안 졌잖아요. 될것 같아요. 돼요, 안 돼요? 될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90일이라는 것은 89일을 했냐, 90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겨울을 빼놓고 나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보통 보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네요. 그 가을까지 한 반 이상을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농업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런 겁니다. 보면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 되죠. 네.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농지를 갖고 있죠. 그럼 아들하고 아버지 혼자 농사를 지어야 아들하고 같이 죠. 같이 질 수도 있죠. 예. 그럼 아들이 난 농업인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 300평은 내 이름으로 띄워주세요. 이럴 수도 없죠. 같이 농사를 짓죠. 자, 이겁니다. 여기서 90일에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 집에 같이 거주하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곳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저기 의료보험이 회사에 들어가면 의료보험이 내죠. 네. 그럴 때는 직장 의료보험이 되죠. 직장 의료보험이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이면서 직장이 없다는 얘기죠. 예. 지역 의료보험으로 내고 있으면서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농업인을 신청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90일 했느냐 89일 했느냐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준다. 물론 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아버지 농사를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아버지 농사를 지어주는 걸 갖고 도와주는 걸 갖고 농업인을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직장이 없이 본격적으로 아버지 농사를 지어줄 때 농업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을에서 농토가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일당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품팔이 하러 다니는 사람 있죠. 오늘은 이 집 가서 김매 주고 내일은 저 집 가서 고추 따주고 이런 하시는 분이 있죠. 이러한 사람은 농지가 없죠. 그 다음에 어디 정격적으로 농사를 하는 것도 없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이럴 때 이장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한다고 인정해 주면은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90일이라는 것은 89일을 했냐 90일이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농지가 없어도 농사를 짓는 것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는 농업인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또 강의를 했더니 한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참 농업인이 되고 싶은데 저는 임야는 사놓은 게 있는데 농지는 없습니다. 그럼 임야를 갖고 있는 나는 농업인이 될 수 없습니까? 꼭 희한한 것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게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희한한 걸 물어봐도 이렇게 답변을 해놓지. 요새 처음 강의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답변도 못했을 거예요. 또 물어봤으니까 찾아봤죠. 산지관리법에 보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된다? 농업인으로, 그러니까 농지로 된다?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제가 땅을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땅을 보러 많이 다니는데, 가을에 충청도에 땅 보러 가면은 하루를 한 개씩 가니까. 왜? 밤이 얼마나 많은지, 남의 밤을 따는 게 아니라, 자동차 다니는데 알밤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만 주워도 한 잡이야.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 밤나무 기르는 사람은 농업인이 될까? 안 될까 생각했어. 밤나무 기르는 사람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봤더니 이런 법이 있더구만. 300평 이상의 대추나무나 호두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업인의 자격을 줍니다. 밤나무는 5,000제곱미터, 한 1,500평 정도쯤 돼야 되겠죠? 잣나무는 어떤다? 1만 제곱미터입니다. 우리 그 가평에 있으신 분이 뭐 한다 보니까, 교수님 좀 한 며칠은 바빠요. 왜? 그랬더니, 잣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더라고. 잣을 왜 따? 그랬더니, 그거 일당 받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잣 딸 시기가 가을에 되면은 그 잣 나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가서 못 다니까, 그거를 이제 일당을 주고 시켜나 봐.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 잣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 잣나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은 그 사람도 어떤다? 농업인으로, 조합원으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 표고자목. 연간 표고자목이라는 얘기는 버섯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참나무에다가 종균을 넣죠. 예. 그 종균을 넣기 위한 참나무를 기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20세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 생산해내는 게 있으면 그 사람도 참나무를 기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농업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산림용 종자나 묘목 이런 것도 농업인으로 하고, 분재를 생산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보고, 초본 식물을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짓는 사람도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농지가 없이 임야에다가 이런 농사를 지어도 뭘다가 가입을 시켜준다?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선희 사장님 그 밤나무 15조 있는 걸 지금 10,000제곱미터 샀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농업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이걸 사서 밤나무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저기 조합원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하면 거기서 다 나와서 보고 밤나무 기르는 거 다 확인하고 받아줬을 때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을 샀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 심는 거 보여줘야 되네요. 아니, 안 보여줘도 심었다고 해서 저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이장 앞에 풀 비는 거 와서 그 사람은 농사지러 온 사람 아니냐. 옷도 되게 폼나게 입고 저 큰 모자 쓰고 뒤에 사갖고 와갖고 이렇게 폼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경을 띄는 거야. 자경을 그래갖고 이제 이장이 봤을 때 보면 이제 자경을 써준다고 그러면 담당자가 와갖고 저 사람 진짜 농사 지었나 안 지었나 하는데 이장이 그냥 한 달에 서너 번씩 와서 껍적거리고 다녀. 막걸리도 얻어먹고 와서 했어. 그럼 그게 어디 간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뛰어갔더니 내가 그 놈이 어떤 놈이 주인인지 코빼기도 못 봤는데 무슨 그 놈이 농사를 지어? 이러면 자기가 안 하지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와서 농사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갖고 폼런으로 입고 와서 내가 보면 한 30분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풀 비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장하고 모여서 저기 뭐 막걸리 사주고 가는 게 그 사람 일이 되니까. 그래서 해야지.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다 보면 이 농지 원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원부를 띄어서 제출하면은 바로 이 저기 뭐야 농업인이 됐었어요. 근데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워낙에 많고 하긴 하다 보니까 농지법을 바꿔서 내가 농업인이다 하면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야지 농업인들이 인증되는 겁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된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게끔 됐습니다. 예전엔 내가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농업인이야? 그러면 농지 원부를 떼어다 줬어요. 지금 그러지 않고 뭘 한다? 농업인 확인서를 받는데,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고 농업인 확인서가 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내가 서울에서 사는데 내가 사는 농지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담당 그 공무원 거기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떼야 되고, 그 담당자가 자기 관내에 있는 그 농지를 가서 확인해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관내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나 안 짓나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업인 뭐야? 아니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대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내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농업인 확인서는 아까 농지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부산에 있다 그랬죠? 사는 곳은 어디죠? 서울. 서울이죠. 서울에 무슨 동에 사시죠? 서울 용산이요. 어디? 용산? 그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그 용산에 살면 용산에 살고 있는 용산의 동사무소에 가서 농업인 확인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인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이 사람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농업인을 하는 거를 신청을 해서 입증을 해야 돼. 내가 농업인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부산에 있는 농지에다가 내가 농사를 지면서 부산에 있는 농협에다가 가입이 신청이 돼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런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 동사무소에서 부산으로 든다?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해서 그 신청한 것이 다 맞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주소지에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가 있는 곳이고 농업인 확인서는 자기가 사는 곳입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 서류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있죠? 어느 동네에 가든지 동리나 면업사무소에 가면은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서류가 있으면 여기다가 성명, 주소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쓰면은 여기 보면 6번하고 7번하고 8번이 있죠. 그다음에 9번이 있죠. 9번, 8번, 7번, 6번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6, 7, 8, 9 어디든지 하나에 속해 있어야지만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다? 120만 원이다. 그다음 나는 90일 농사한다. 그다음에 내가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짓는다. 아니면 농업회사 법인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6, 7, 8, 9는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6, 7, 8, 9 어디든지 하나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표시를 하고 속해 있다는 그 입증 서류를 같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면업동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한 그 서류를 담당자가 거기에 있는 그것을 다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고 다 맞다고 생각하게끔 되면은 농업인 확인서를 만들어준다. 그럼 농인 확인 신청서죠, 보면. 작성 확인사항 있죠? 1, 2, 3, 4 주변에 주는데 6번입니다. 6번. 이 농업인 확인서는 10일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인감증명을 띄면은 사용 용도를 적죠. 유효기간은 인감증명 3개월이죠.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얼마?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농업인 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업회사에서 근무해서 1년이 딱 됐거든. 1년 되는 날 농업인 확인서 20장 신청해 놓은 거야. 농업인 20장 신청해 놓고 다 발급받아 놓고 그 다음날 사표 내고 20장 갖고 몇 개월간 써먹을 수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발급 날부터 어떤다? 3개월까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뭐야? 농업인인 경우에는 이 자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출도 해줍니다. 농업인의 자식은 이 면업 이하에 근무할 때는 자식이 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학점도 줍니다. 별거 다 있어요. 다 조사해 보면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보면. 교수님, 제 질문인데요. 아까 농업인 확인 신청할 때,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공적으로 판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공적인지 뭐 사적인지 분명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 경매장에 집어넣죠. 그럼 경매로 팔았더니 공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농협에다가 납품을 할 수도 있죠. 그 농협에서 납품받은 것을 연간 영수증을 다 합쳐서 하면은 공적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철수한테 팔았다, 영희한테 팔았다, 영수 쓴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공적으로 그런 농협이나 농nghiệp 관련된 기관 그런 기관에 납품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거를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곳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협이 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수박밭에서 수박을 받아와서 다른 사람한테 남기고서는 지금 뭐 농업인 띄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원생산자에서 농협에다가 납품을 했을 때 그거를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 요새 그 택배를 푸는 것도 인정 못 받나요? 택배가 됐든지 안 됐든지는 상관하지 않고 공식적인 다시 말하면 경매장이나 자기는 공판장이나 농협이나에서 정식으로 납품해갖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이 농협인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다른 데서 저기 농산물을 받아와서 납품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진짜로 농사를 짓는 것이서 해가지고 납품하는지를 다 정확하게 어떤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구별을 해줘, 보면은. 근데 거기에 다른 데서 받아와갖고, 저 강원도에서 배추 받아와서 이쪽으로 갖다 팔면서 난 농업인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
이제 제가 보면 79페이지 보면,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책을 쓴 지가 지금 이제 3, 4년 정도쯤 되고, 애초에 맨 처음에 농업법인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어서 한 15년 정도쯤 지났기 때문에 맨 처음에 농업법인에 주던 혜택이 많이 지금은 줄어들었고, 특히나 이제 이번 말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 제가 이제 농지법이 바뀐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은, 농업인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 농업법인 만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살 때는 지금 무조건 심사를 받습니다.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했는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업법인 만들면 더 어려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법인 만들 때는 혜택이 됩니다. 실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이게 옛날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렇게 시대가 바뀌게끔 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법인에다가 농지를 빌려주고 거기 가서 일당 받고 이러한 걸 하게끔 만들었는데, 투기꾼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 투기를 하는데 다닌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진짜 농업법인으로 농사를 짓는 법인인지, 이거는 투기용으로 농업법인 만들어서 사는 것인지를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이런 거, 심사를 좀 엄격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뭐 있을 수가 있겠죠. 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개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명 얘기입니다.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80 몇 살 되셨는데 이전에 농지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 한 5, 6년 많아봐야 한 7, 8년 더 사실 것 같다. 상속세를 넣는데 이게 많을 것 같다 했을 때 제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진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업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엄마와 자식이 주식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그 농업법인에다가 엄마가 갖고 있던 농지와 자식이 갖고 있던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출자를 하는 것이야. 출자. 등기 이전을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한다? 선물 출자를 해갖고 해서 그 주식으로 갖고 있다가 3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게끔 되면은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 3년 이상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주식을 매도를 했을 때는 주식에 팔고 사는 세금은 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에서 상속세를 면하게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체로 농업법인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의 이 책을 썼을 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어떤다? 바뀌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교회의 장로입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옆에 농지가 있어서 하나 사서, 교회에서 사서, 그거를 교육관을 지려고 하는데, 농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그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사서 갖고 있으면서 그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교육관 직군한 다음에 교회에다가 어떻게 한다? 출자를 해라. 이렇게 떴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자기가 땅 농지를 꽤 많이 갖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놈이 워낙에 개판을 쳐가지고 이 아들놈한테 이거를 상속시켜 줬다가는 다 해먹을 것 같아서 차라리 손자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손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했을 때 내가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 주식의 일부를 보면은 그 손자에게 주식을 줘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업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끔 됐을 때는 종중이든지 종교단체든지 미성년자든지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곳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할 때는 농업법인을 이용하면 되는데 제 얘기는 농업법인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지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농지를 산다 했을 때는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해야 농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농업법인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농업법인 만드십시오 그랬더니 농업법인 만드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업법인이나 일반 주식회사나 똑같습니다. 만드는 건 똑같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정관이 좀 다르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면 주인이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들이 있죠. 대표이사든지 이사 중에서 한 명 이상이 농업인이 되어 있으면은 농업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없으면은 농지법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농업법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2분의 1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법이 바뀌어서 한 명 이상이면은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이나 일반 법인이나 뭐다? 똑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사진 중에 한 명이 뭐해야 된다? 농업인이 된다. 농업법인에 관한 것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제 103페이지 보시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항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매년 9월서부터 10일 사이에 농지 이용 상태로 된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담당자가 부지런하면 농사를 안 짓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덜 쫓아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농지를 사가지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주인이 바뀌지 않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요. 근데 농지가 주인이 바뀌었다 하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농지가 주인이 바뀌어도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언제냐면 상속을 받은 경우. 아버지가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이 상속을 받을 거 아니면 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죠. 직장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서 농사를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농사를 안 져도 면제부를 줍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면제부를 줍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아닌 경우에 농사를 안 지은 경우에는 농사를 왜 안 짓느냐고 나와서 농사를 안 짓는 이유를 얘기하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이유로 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 다시 말하면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을 보내서 내가 어저께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었습니다. 그럼 모든 농사 못 짓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농사 안 져도 괜찮을까? 그럼 언제 다 났느냐? 남은 농사 지어라. 이렇게 유예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청문회 나오지도 않고 농사를 안 지게끔 되면은 공시지가의 20%를 강제 이행금으로 내게끔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농사를 안 짓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업회사 법인의 혈맥에 나와서 3개월이 지난 경우, 농업법인이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에 이용되고 군수인지 인정한 경우, 주말 체험 용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그 목적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재원 허가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차지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법으로 농지 취득 자금을 발급받아 소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다? 그 농지를 강제로 팔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를 결정하기 전에 뭐를 한다고요? 청문을 한다 그랬죠. 공시송달 공고했죠. 이 청은양 농지 실태를 자기 농지 아내가 있어가지고 청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다? 그 주소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 공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끔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인데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런데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제가 사실은 외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프랑스에서 한 8년을 근무하다가 이번에 이제 귀국을 했고 퇴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래간만에 이번에 와서 고향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고향에 있는 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이 돼서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어떤다? 왜 농사를 안 짓느냐고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됐겠죠. 프랑스가 있으니까. 공시송달했죠. 공시송달하고도 농사를 안 지니까 20%씩 공시지가 20%씩 뭐가 내야죠? 카티로가 내죠. 한 3, 4년, 4, 5년 카티를 안 내죠. 공매로 집어넣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집 지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한 8년 만에 와서 봤더니 내 농지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고 다른 사람이 집 지어놓고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저는 그분 땅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고 뭐 추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그런 경우는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그 땅을 다 추적해 보진 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농지를 사면은 무조건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십시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매년 농사를 못 짓겠다 할 때는 단연생 식물이라도 어떤다? 심어 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뭐 보니까 우리 저기 부산에 가서 조경학과 교수가 이번에 동아대학교에서 퇴직했다 해서 같이 이제 소주 한 잔을 먹다가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뭘 심으면 정확한 걸 가르쳐 줄게 그랬는데 저는 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분이 나중에 술도 한 번 사면 더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오늘 술 한 잔 산 거는 이거 가르쳐 줄게. 한 게 뭐냐면 단풍나무 5,000원짜리인가를 사서 5년만 심어놓고 잘 기르면 5년 후에 5만 원짜리 된대. 그럼 나보고 오늘은 얘 한 접시 회 한 접시 샀으니까 하나만 가르쳐 주고 다음번에 더 맛있는 거 사면 더 다른 거 가르쳐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를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뭐 사서 올라가겠다 이럴 수 있지만은 내가 농지를 사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다가 어떤 식으로 적당한 가격이 되면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농사를 안 짓는 목적으로 농지를 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 자, 파트 3 나도 이제 농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농지 주인이 돼야 안 돼요. 농사를 쳐야 누가 또 된다 그래. 10분만 쉬었다가